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 내부 주민들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적지 않은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격리되거나 또 사망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국제보건기구가 10월 22일 날 네. 이제 북한에서 보관 내용이겠죠? 그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격리된 누적 인원은 32,011명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확진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격리자와 사망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일례로 지금 북한 주민이 제보한 내용 가운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뽑아 보면 11월 1일 북한 보건당국이죠. 내부 네. 집계를 했는데 그 집계에 따르면 국가 지정시설 누적 격리 인원, 이건 당연히 코로나 의심 증상자입니다. 네. 총 8만 1,000명을 넘는 걸로 내부 집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군인 격리자 수는 또 제외가 된 겁니다. 북한은 지금 군인 격리자 수가 꽤 많은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제보가 되는데 이걸 뺀 거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한국이 지금 오늘자로 해서 확진자가 대략 한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사망자가 한 5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격리자가 지금 8만을 훨씬 넘었는데 사망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일단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제보해온 내용에 보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데 그 내용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중부에 국가 격리 시설이 2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각 도별로 이제 격리시설이 다 별도로 있고 또 그것과 또 별도로 또 격리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인 평안남도 안주에 있는 사회안전성 휴양소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대략 한 300명 정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 네. 그 내부에서 관련자가 전해온 소식이고요.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 평양, 강원도, 황해북도에서 총 70여 명의 노인이 발열, 구토,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양로원 내에서 격리병동에 수용돼 있다가 사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 노인이 한 그 당시 하여간 70명 정도 네. 사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6월 초에 중앙비상방역부 내부 집계 6월 초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한 자료인데요. 고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시설에 입소한 누적 격리자가 15,000명 정도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이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니까 5개월치인데요. 평안북도가 4,800, 자강도가 3,200, 함경북도 2,490명, 함경남도 1,522명 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대목, 그 뒷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60% 정도, 그러니까 15,000명 가운데 60% 정도는 격리가 해제됐고요. 그리고 35%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15,000명 가운데 35%면 거의 대략 5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네. 지난 5월 말 집계예요. 한 5개월 전 집계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2월 달의 통계에는 군대 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의심 사망자가 군대 내에서만 군 당국이 집계한 결과 200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3,700명이 군대 내에서 격리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0명이 사망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놓고 볼 때 북한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그 사망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 당국 측에서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네, 북한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따져보면 꽤 많은 격리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렇게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분명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예. 그 확진과 사망, 뭐 치료 과정, 봉쇄, 그다음에 뭐 이동 통제 등등 여러 가지 생활상 예. 불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어려움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가 대단히 위축돼 있고 네. 소비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 등으로 인해서 북한 내 일부 주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북한 주민이 전해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일리 NK 같은 경우 양강도 해산시 한 10가구 정도를 전화로 한번 쭉 물어봤습니다. 네. 최근에 얼마씩 생활비로 쓰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올해 9월까지 최대 한 8천 위안 중국 돈이죠. 예. 그런 정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든 것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군요, 그렇죠. 다들. 그리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무역을 일체 중단하면서 시장도 덩달아서 위축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주민 대다수가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 쉽게 말해서 못 쓰는 거죠. 안 쓰는 그렇죠. 방식으로 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시장도 위축되고 물건도 줄어들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 대단히 심각한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겨울철이 됐으니까 이제 배추, 김치 담궈야 되는데 배추값이 크게 올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데 장작, 석탄 이런 거. 근데 석탄은 상관없는데 네. 장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겨울철 준비 품목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1.8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자체도 문제지만요. 이에 따른 경제 위축과 또 소비가 힘들어지는 거 생활에 결국 좀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연쇄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사정 말고도 또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 학교도 지금 정상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한국도 지금 이 대목이 문제인데요. 네. 북한은 저희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0월 29일 평양에서 올해 등교하는 계약, 보통 북한은 이제 9월 등교인데 네. 그 등교를 늦춰왔었거든요. 계속해서 계약을 연기해 왔는데 10월 말에 다시 교육청에서 어떤 통보가 내려왔냐면 아마 올해는 등교가 어려울 것 같다. 네, 올해 연말까지요. 그렇죠. 연말까지 예. 등교가 어려울 것 같고 8차 당대회 전까지 일단 집에서 알아서 공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또는 3월이 돼서야 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뭐 5월, 6월, 7월 계속해서 개학이 연기되다가 중간에 한번 북한에서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보자, 온라인 수업을 해보자 이걸 북한 당국이 검토를 했었다고 그래요. 북한 네. 교육청이. 근데 인터넷 그것에 필요한 기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근데 인터넷 망 자체가 네.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결국 포기.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의 학습권 침해 현상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또 기타 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좀 피해를 입는 사례요. 네, 이제 학생들 같은 예. 경우 올 당창건 당일 열병식에 네. 또는 그날 군중 행사에 동원된 학생들도 꽤 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평양에 있는 그 중앙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 행사 참여하고 나서 이상 증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네. 김일성 종합대학, 한덕 수경공업대학 학생, 그다음에 평양 건축종합대학 학생 등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열병을 앓다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일단 대학생들도 8차 당대회까지 지금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면 격리된 상태에서 기숙사에서 격리된 상태로 내년 당대회까지는 있어라.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감옥처럼 그러네요. 돼버린 겁니다. 예. 기숙사가. 이런 심각한 문제도 있고요. 8월 28일 함흥시에서 벌어진 청년절 경축 무도회 참석했던 청년들 가운데 40명이 감염병 의심 중증 환자로 120명이 경증 환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는 요양원으로 집단 격리가 됐고요. 120명 경증 환자는 자가 격리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함흥이면 꽤 국경 지역에서 먼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거기서도 학생들이 어떤 그 행사에 동원됐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주신 주민들의 제보를 좀 보면요. 북한 내에도 결국 코로나19가 좀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요? 일단 이게 국제적으로 네.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올 초 1월부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당국도 1월과 2월 이 초기에는 크게 5가지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국경 봉쇄였습니다. 1월 21일 날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처장 명의로 해서 8월 세계 각국의 지금 뭐 발병 현황도 이제 예.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중국 여행사의 입국 중단 통지, 그다음에 북한발 중국 여객기 운항 금지, 그다음에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 검열 이런 조치 등등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때 이제 해외 출국해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고위급 간부 중에 예. 최룡해 전 노동당 비서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등등이 예전에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때 신의주에 와가지고 한 22일간 격리한 적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어. 비슷한 고위급 격리 다 동시에 시행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각과 중앙당위원회 책임 간부들이 참여하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그 당시 구성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검역 위생활동 지휘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 3만여 명을 전국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1월 27일부터는 인민반 회의를 통해서 위생선전 제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교육 예. 열심히 했고요. 28일에는 국가비상방역 체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 소독하고 이동 통제하고 뭐 등등등 그리고 매일매일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군부대 방역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도 위생 강조하고 네.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해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뭐 네.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거를 좀 통제하고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지 않은 북한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거나 또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자, 북한 당국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물론 이제 북한 당국이 예. 통제하고 봉쇄하고 막 국경을 차단하고 예. 이런 조치는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낙후된 방역 시스템, 그러니까 진단 기구가 거의 예. 없었어요. 특히 코로나19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게 너무 부족했고 마스크 크게 부족했고요. 그리고 일단 열이 올라가지고 의심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예. 약품이 크게 부족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기 대응을 비교적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추정이 되는 아무래도 거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좀 그렇죠. 부족한 탓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를 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10월 중순에 강원도 원산시 수산동에 위치한 원산 수산대학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일단 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검체도 채취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도 폐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며칠 뒤 보건기관에서 내려온 관계자가 고열 증상을 보인 학생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급성 폐렴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통 폐렴이라는 것은 전염성은 없습니다. 급성 그렇죠. 폐렴은. 예. 근데 한꺼번에 학생들이 어. 집단적으로 기숙사에서 전부 다 걸렸으니까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급성 폐렴이 어떻게 집단으로 갑자기 발생하냐. 그건 전염병도 아닌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문제가 되는 코로나19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은 의심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당국이 또 재밌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또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 수산대학에서 일어난 이 일 자체 네. 이걸로 인해서 막 그 집단 고열 보이고 한 것 자체를 외부에 일체 알리지 말라. 함구령까지 내렸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를 더 낳느냐. 쉬쉬하게 되면 그 학생 주변에 있던 사람들 등등등도 사실은 다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네. 않게 되면 아, 이것을 차단을 그렇죠. 못하고 이게 예. 자꾸자꾸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쉬쉬하는 분위기 이런 것이 오히려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사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단 도구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크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재빨리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어야죠.
근데 북한 당국은 우리는 확진자가 없다, 사망자가 네. 없다 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도움은 또 받지 않아요. 약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일관을 약간 했었죠. 받긴 받았죠. 예. 조금 받았지만 지나치게 부족하죠. 음.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아,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역시 네. 사태를 북한 당국 스스로 키운 행위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를 봉쇄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국경 지역에 누가 접근하면 아예 총격으로 사람을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단히 과도한 대응을 하면서 주민의 생명권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도 네.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5일 날 사회안전성에서 포고문이 나왔어요. 봉쇄선으로부터 1, 2km 안에 접근하면 누구든 묻지 말고 사격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 포고문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사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료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를 방역으로 극복해야 예. 될 문제를 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명까지 침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대응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이 피살된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앞으로 그렇다면 북한 당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좀 제안해 주실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이라도 예.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늦었지만 이미 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일단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격리자가 몇이고 그다음에 감염자가 몇이고 사망자가 몇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을 적극 요청하라. 일단 이 진단하는 키트 자체를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를 국제사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 국제사회에서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총격과 같은 그런 식의 대응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임상 실험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백신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북한 당국도 백신 수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신규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이 뭐 올해 내내 글로벌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특히 취약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또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